민사소송법 시행 2023년 10월 19일 법률 제만 9354호 2023년 4월 18일 일부 개정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항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 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 공사 그 밖의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1항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어음, 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항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 소유자 그 밖의 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선박 채권 그 밖의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항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항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등기 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상속, 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상속, 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2항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전속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 관련 재판적 제1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 제1항 법원조직법에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서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소송 목적의 값 제1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다. 제2항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 관할의 지정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
합의관할 제1항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변론 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 전속 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 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 관할 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제2항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제3항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 재판할 수 있다. 제4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1항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조 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에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이송 결정의 효력 제1항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 즉시항고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 이송의 효과 제1항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부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절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 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제1항.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 제척과 기피 신청의 방식. 제1항.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의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각하 등. 제1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2항.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에 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 불복 신청. 제1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45조 제1항의 각하 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45조 제1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 소송 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1항.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하여는 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의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제51조.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와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 선정 당사자. 제1항.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제2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에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선정 당사자 일부의 자격 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5조 제한 능력자의 소송 능력 제1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 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제2항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제1항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2항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외국인의 소송 능력에 대한 특별 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1항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의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 선정 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1항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제2항 법원은 소송 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 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3항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4항 특별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제62조의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1항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 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의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1항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동소송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항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압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3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1항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허가 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 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 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의 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 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소송 참가 제71조 보조 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참가 신청의 방식 제1항 참가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참가 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 참가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제1항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 이의 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제1항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제1항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9조 독립당사자 참가 제1항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에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1조 승계인의 소송 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 승계인의 소송 인수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소송 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제83조 공동소송 참가 제1항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2항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1항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소송대리인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1항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1항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에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제1항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에 영수를 할 수 있다. 제2항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개별 대리의 원칙 제1항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제2항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 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 변경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 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 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의 의신청의 소송 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 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 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 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05조 소송의 총 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 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 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 비용과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107조 제3자의 비용 상환 제1항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 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 부담 제107조 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 비용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 제2항 제1항의 소송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소송 비용액의 확정 결정 제1항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 비용액을 확정한다. 제2항 제1항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항 법원은 소송 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2항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 부담 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 확정 제1항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항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 비용의 예납 제1항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제2항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소송 비용의 담보 제117조 담보 제공 의무 제1항 원고가 대한민국의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담보 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 담보 제공 결정 제1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 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1조 불복 신청 담보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 담보 제공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 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담보의 취소. 제1항 담보 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담보 제공자가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 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 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 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6조 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7조 준용 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재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 구조의 요건. 제1항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제5항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항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채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제2항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제2항 법원은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31조 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 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 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둔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2조 납입 유예 비용의 추심. 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 권한으로 보수와 채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제3항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채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3조 불복 신청. 2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4장 소송 절차. 제1절 변론.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항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제1항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제2항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6조 성명권, 구문권 등. 제1항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2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성명 준비 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 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39조 수명 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항 수명 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제2항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40조 법원의 성명 처분. 제1항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제2항 제1항의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3조 통역. 제1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의 2. 진술보조. 제1항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 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4조 변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항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 법관 또는 수탁 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 수명 법관 또는 수탁 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 적시 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제1항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제1항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한주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소송 절차에 관한 이해권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제1항 법원 사무관 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 및 변론 준비 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제3항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 사무관 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1항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 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 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 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 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 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신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항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항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2조 소송 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제1항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당의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의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한 사람은 열람,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항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3조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데 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데 제2항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3항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63조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데 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 부분 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4항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 제4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2025년 7월 12일 제163조 제163조의 2 판결서의 열람 복사 제1항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3항,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항,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 제4항, 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제6항,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해,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164조의 2,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제1항,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 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4조 3.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4조의 4. 전문심리위원회 지정 등. 제1항. 법원은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전문심리위원회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의 5. 전문심리위원회 제청 및 기피.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4조 이유, 수명 법관 등의 권한.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 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164조 7.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 2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절 기일과 기간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항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신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2항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 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제167조 기일의 통지 제1항 기일은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제2항 법원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에 그 밖의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68조 출석 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9조 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170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제171조 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과기간 제1항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송달 제174조 직권 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 송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항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하는 곳에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 송달기관 제1항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 집배원이 한다. 제3항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7조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송달 제1항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 사무관 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 교부 송달의 원칙 제1항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가름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
소송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 군 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3조. 송달 장소. 제1항.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3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4항.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 송달 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 제1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제1항. 근무장소 외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2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 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1항.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한다. 제3항.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송달함의 이용 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 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 발신주의.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에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 개인 등에게 할 송달. 제1항.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제2항. 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 송달 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5항.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 수명 법관 등의 송달 권한. 수명 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 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198조. 종국 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 판결을 한다. 제199조. 종국 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 일부 판결.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항.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 중간 판결. 제1항.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항.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2조의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04조. 직접주의. 제1항.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재양,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항, 단독 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5조, 판결의 효력 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 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 선고 기일. 제1항,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제2항,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4항,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 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제1항,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11조, 판결의 경정.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 재판의 누락.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제2항, 소송 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 비용의 재판은 본안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214조 소송비용 담보 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5조 가집행 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2항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3항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제1항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 아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17조의 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제1항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4항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219조 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1조 결정, 명령의 고지 제1항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2조 소송 지위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위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3조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해.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24조 판결 규정의 준용. 제1항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화해 권고 결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 권고. 제1항 법원,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1항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7조 이의 신청의 방식. 제1항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 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항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2. 화해 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지. 제3항 이의 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 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28조 이의 신청의 취하. 제1항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 신청으로 본다. 제229조 이의 신청권의 포기. 제1항 이의 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이의 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0조 이의 신청의 각하. 제1항 법원,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 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에 거심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1조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 화해 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2.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 이의 신청에 의한 소송 복귀 등. 제1항 이의 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2항 화해 권고 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절 소송 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1항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항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에 존속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5조 소송 능력의 상실, 법정 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 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 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 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7조 자격 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제1항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해지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계한다. 제240조 파산 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 신청권.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2조 수계 신청의 통지. 소송 절차에 수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3조 수계 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 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 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1항 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7조 소송 절차 정지의 효과. 제1항 판결의 선고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제2항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 절차의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